자, 오늘은 막싱 고리케의 단편 소설 2인조 도둑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게 그냥 뭐 살아남기 위한 이야기? 이런 게 아니에요. 사회의 정말 가장 밑바닥,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모든 선택이 말 그대로 삶과 죽음을 가르는 그런 상황에 놓인 두 남자가 있거든요. 이들의 처절한 정말 그 양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두 사람 한번 만나볼까요? 운명처럼 그냥 그렇게 엮여버린 두 명의 좀도둑이거든요. 한 명씩 어떤 인물들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주인공, 정말 극과 극이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한 명, 플리시카는 뭐랄까 이 척박한 현실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정말 강인한 생존자 스타일이고요. 다른 한 명, 우포비시치는 마음이 너무 여린 몽상가 같은 사람이죠. 바로 이 정반대의 성격이 나중에 벌어질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진짜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돼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뭐 끝없는 절망의 연속, 딱 이 말 그대로입니다. 거의 뭐 움막 같은 데서 살면서 닭 한 마리 아니면 옷가지 같은 거 하나 훔쳐서 겨우겨우 굶주림만 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좀도둑질을 해봤자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림도 없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계절이 바뀌는 건요. 그냥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낭만적인 게 아니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생존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선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뼈를 내는 추운 겨울이 오면 도둑질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다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꽁꽁 얼어붙으니까 이 사람들 삶도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그때부터는 정말 굶주림이 유일한 친구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작가는 늑대보다도 생존 확률이 낮았다고 묘사해요. 그러니 얼마나 필사적으로 봄을 기다렸겠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이 오면 그래도 아주 작은 희망이 생깁니다. 낡아 빠진 그물로 종달새 같은 거 잡고요. 들판에 나와서 쐐기풀 같은 나물 더 캐고요. 심지어 군사격장에 가서 다 쓴 총알, 탄피 같은 걸 주워서 팔기도 해요. 이걸로 몇 코페이파, 그러니까 진짜 푼돈을 버는 거죠. 정말 얼마나 처절하게 살아남으려고 애썼는지 보이는 대목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그럼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까요? 전혀요. 배가 꽉 찼다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게 이 두 사람한테는 거의 느껴본 적 없는 완전 사치스러운 감정이었던 거죠. 굶주림은 정말 그림자처럼 계속 이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자, 그렇게 잿빛 하루하루가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들의 일상에 균열을 일으키는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이건 그냥 배고픔을 해결할 기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들의 인간성 자체를 시험대에 올리는 아주 거대한 딜레마였죠. 바로 숲 가장자리에서 혼자 돌아다니는 망아지 한 마리에 발견한 겁니다. 근데 이 망아지가 영양실조에 걸려서 비쩍 마른 거예요. 자, 이걸 본 현실주의자 플리시카. 그의 눈에는 이게 가엾은 생명으로 보였을까요? 아니요. 이건 그냥 이 지긋지긋한 굶주림을 끝내줄 한 끼 식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망아지를 보자마자 두 사람의 반응이 정말 딱 갈립니다. 플리시카 머릿속에는 저거 잡아서 팔면 오르부름 받겠다, 고기다 이런 생각뿐이에요. 그런데 우포비시치는요? 땅이 질퍽거려서 발자국 남을 텐데 이건 너무 위험해 이러는 거죠. 마음이 마치 진흙탕에 남을 발자국처럼 양심의 가책이랑 두려움으로 무거워진 겁니다. 자, 일단 망아지를 접어서 깊은 골짜기로 끌고 갑니다. 밤이 되길 기다리려고요. 그리고 바로 거기 타오르는 모닥불 앞에서 그동안 위태롭게 이어져 왔던 두 사람의 우정이 진짜 산산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모닥불이 타닥타닥 타는 걸 보면서 우포비시치 마음속에서 죄책감이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거예요. 이거 누구네 망아지일까? 이름 모를 그 주인을 생각하는 거죠. 특히 가난한 농사꾼한테 말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자기 팔 하나가 잘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걸 자기도 가난하니까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근데 플리시카는 어땠을까요? 코웃음을 칩니다. 지금 누굴 동정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딨다고? 이러는 거죠. 그에게는 굶주린 배, 이게 모든 도덕을 이기는 최고의 논리인 거예요. 동정심? 그거 다 배부른 놈들이나 하는 사치라는 거죠. 우프비시치는 정말 필사적으로 매달려요. 이건 나쁜 짓이야. 제발 그냥 풀어주자. 이렇게요. 세상이 우리를 버렸어도 우리까지 악해지면 안 된다.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아주 작은 선의에 호소하는 겁니다. 결국 플리시카의 인내심이 폭발하고 맙니다. 이 바보 같은 놈. 약해 빠져가지고 하면서 친구의 연민을 그냥 나약함, 비겁함으로 몰아붙여요.
심지어 이렇게 비겁하게 굴 거면 우리 이제 끝이야. 절교까지 선언하죠. 이제 플리시카한테 우포비시치의 양심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배를 굶게 만드는 가장 큰 위협일 뿐인 거죠. 결국 플리시카의 그 냉혹한 의지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가 앞으로 닥쳐올 끔찍한 비극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건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자, 이제 새벽 어둠을 뚫고 망아지를 팔러 갑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서 우포비시치의 몸이 서서히, 정말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원래도 기침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격렬한 발작 수준으로 심해지는 거예요. 걸음걸이도 점점 위태로워지고요. 이건 단순히 몸만 아픈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의 영혼도 같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던 거죠. 결국 그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플리시카한테 손을 내밀어 보여주는데 입에서 터져나온 피가 손바닥에 흥건해요.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직감했을 겁니다. 아, 끝이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근데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 우포비시치가 하는 말이요. 자기 병을 탓하거나 불행한 운명을 원망하는 게 아니었어요. 대신 친구한테 용서해주게 스테판, 망아지 일 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양심 때문에 고집 부려서 친구를 힘들게 한 걸 사과하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그의 힘겨운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늘 슬픈 휘파람을 불던 그 여린 마음의 남자 우포비시치는 그렇게 고요하게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이제 플리시카는 정말 혼자가 됐습니다. 그 지독한 가난, 그 끔찍한 절망을 지난 6년간 함께 견뎌온 유일한 동반자가 사라져버린 세상에 그저 홀로 남겨진 거죠. 플리시카는 죽은 친구 곁에 한참을 정말 오랫동안 앉아 있어요. 그러다 그냥 묵묵히 일어나서 성호를 긋고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이 침묵 속에서 우리는 궁금해지죠. 이 사람 지금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걸까? 그렇게 잿빛 새벽 속으로 혼자 걸어가는데요. 그 발걸음이 정말 무거워요. 마치 자기가 딛고 있는 이 땅을 저주라도 하듯이 쿵쿵 하고 내딛습니다. 어쩌면 그 발걸음의 무게는 친구를 잃은 슬픔, 그리고 평생 지워지지 않을 그 죄책감의 무게였을지도 모르죠. 자, 이제 플리시카는 혼자 남았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데 질문이 하나 남죠. 그는 과연 뭘 잃은 걸까요? 자기 생존을 방해하던 가장 큰 약점을 제거한 걸까요? 아니면 이 비정한 세상에서 자신을 유일하게 인간답게 만들어줬던 마지막 양심을 잃어버린 걸까요? 이야기는 이 정말 무거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끝이 납니다.